상황이 사람을 바꾸나 봐요. 바라는 게 아주 소박하고 현실적으로 변했어요. 예전에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 했는데 요즘엔 친구들을 만나서 한강변에서 치맥하면서 수다라도 실컷 떨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.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. 해외에서는 오랜 집안 대피령 탓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길이 레드카펫이 될 지경이 됐습니다. 집 밖으로 나온다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입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동일한 상황에서 더 행복해지는 쉽고 간단한 방법, 기대 관리입니다. 롤프 도벨리는 그의 저서인 불행 피하기 기술에서 우리는 매 순간 기대로 산다고 말합니다. 이렇게 입고 나가면 멋져 보이겠지?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싹 사라질 거야. 우리 하루는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소한 기대감의 연속이라는 겁니다.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같은 이 자연의 규칙성도 인간이 기대를 습관화하는 데 한몫을 했죠. 그러다 보니 불규칙하고 애매한 것들까지 오토매틱 기대합니다. 노력하면 이루어지겠지,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같은 것들이죠.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또 승진을 하면 그때부터 불행 끝, 행복 시작이라고 여깁니다. 좋은 면만 생각하느라 전후좌우 둘러보지 못합니다. 기대가 머릿속에서 솜사탕처럼 이 보슬보슬 커다래지죠. 행복도 덩달아 커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.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. 맞는 말이죠.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연봉 1억 3천만 원까지만 그렇다고 합니다. 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때까지는 급 행복해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행복감이 수입에 비례해서 늘지 않더라는 겁니다. 심리학자인 폴 돌러는 소득에 대한 기대가 소득 자체를 능가할 때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. 롤프 도벨리는 더 행복해지려면 기대를 조절하는 법을 익히라고 조언합니다. 우리가 흔히 듣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. 넌 왜 위만 보고 사니? 아래도 좀 봐라 하는 통설이 아닙니다. 합리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절법입니다. 틀림없이 듣다 보면 괜찮은데 하실 겁니다. 뭔가를 바라는 마음인 기대는 보통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. 꼭 그래야 돼. 필연성을 띈 것과 그랬으면 좋겠어. 소망하는 것 같은 거죠. 그리고 이보다는 약간 사소한 기대감인 그러길 바래 하는 마음입니다. 롤프 도벨리는 우리가 원하는 마음, 이 두루뭉실하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 강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합니다. 우선 꼭 그래야 해 하는 마음입니다. 강남 건물주가 돼야 돼. 의사 부모가 돼야 돼. 반드시 뭘 해야 돼. 꼭 뭐가 돼야 돼 하는 필연성은 무리한 과욕이 되기 쉽습니다.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꼭 반드시 뭘 해야 돼 라는 것은 숨 쉬어야 돼, 먹어야 돼, 입어야 돼, 자야 돼 하는 것밖에 없죠. 꼭 돼야 된다고 맘먹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필연성을 띠는 순간 강박이 되고 과욕을 부르기 쉽다고 말합니다. 반드시가 무리수를 부르고 실수할 확률도 높인다는 거죠. 롤프 도벨리는 이 반드시란 말을 가능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고 말합니다. 주변에 나는 꼭 돼야 돼,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주로 이 외골수가 많고 항상 언짢은 상태일 때가 많을 겁니다. 어떨 때 보면 좀 딱해 보이기도 하죠. 기대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. 이번 봄에 스페인으로 여행 가야지, 이태리 가봐야 되겠다. 돈 모은 분들 꽤 되실 겁니다.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.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이미 결정이 되지요.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사소한 선호라고 불렀습니다. 나는 이걸 좋아해. 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. 마음속으로 믿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행복할 수도 아닐 수도 있죠. 또 이런 소망이 이루어진다가 곧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소망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지요. 주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.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할 것 같아.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될 거야.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더니 이 남의 편을 더 들어주더라.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르지. 돌아보면 삶에서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아서 크고 작은 기대를 수시로 하게 됩니다. 하다못해
이 립스틱 입술이 김혜수처럼 예뻐지려나? 혼자 믿고 혼자 기대하는 덕에 광고사가 돈을 법니다. 롤프 도벨리는 기대를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강박을 갖거나 부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. 어떤 일이나 상황에 임할 때 내 마음이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, 소망 정도인지 혹은 바라는 마음 정도인지를 들여다보면서 분류를 해보라는 거죠. 그리고 기대에 점수를 매겨보라고 합니다. 내 생각에도 잘 될 것 같으면 10점,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할 때는 0점을 두고 점수를 매겨본 후에 거기서 과감하게 마이너스 2점을 하라고 합니다.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죠. 이 마이너스 2점이 뜬구름 잡기를 방지하고 실망하고 쓸데없이 상처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난 현실감 있게 생각해. 근데 거기다가 뭘 2점까지 더 깎아?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? 네, 본인한테는 좀 빡빡하셔도 됩니다. 마이너스 2를 한 점수가 적정한 수준보다도 살짝 낮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기대가 현실화됐을 때는 만족도가 훨씬 크겠죠? 덩달아 행복감도 커지고요. 요즘 저는 원래 산다는 건 불확실해.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서 중얼거립니다.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나름의 훈련인 셈이죠.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두고 매진하는 거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돼, 이건 반드시 해야 돼 하는 이 맹목적인 기대는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. 내 통제 밖의 일, 어쩔 수 없다. 일단 접어두고 내 의지대로 기대 수준을 현실을 감안해서 조절한다면 훨씬 행복하고 속편한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빨간 버튼 눌러주시고요.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. 여러분의 공유가 제게 가장 큰 응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